그리스 신화 시즌2 하는 날입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좀 했는데, 작년 방송이 신들의 이야기가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시즌2는 인간들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몇 번 진행을 했잖아요. 그죠? 굉장히 반응이 좋고 있습니다. 이것 보세요. 여러분들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거 절대로 우리가 사전에 짜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추천과 즐겨찾기, 엄지, 구독 부탁드려요. 뭐 할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인간들의 이야기가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신들에 비해 많이 알려지지 않은 등장인물들이기도 하고, 이름 자체가 어렵고 잘 외워지지도 않아, 이름 외우는 게. 그죠? 그래서 오늘은 잠깐 쉬어가는 차원에서 가볍게 듣기 위해 그리스 신화의 아주 유명한 신의 이야기를 준비해 왔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신이에요. 하는 일은 주로 놀고 먹는 거다라는 건데요. 아주 한량의 끝을 보여주는 신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야. 왜 준비했냐면, 인간이 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본적으로 원하는 것 중 하나가 놀고 먹는 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뭐 일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죠. 그 외에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은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쪄. 이렇게 인간이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서 노력을 해야 돼요. 하지만 신들은 안 그런다는 거죠. 왜? 인간들이 알아서 조공을 바치잖아요, 제사 지내면서. 그래서 신들이 좀 나태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나태함 중에서도 아주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는 신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놀고 먹는 신이에요. 누군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신화. 누구 얘기냐? 굉장히 궁금하죠?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신들의 이야기니까 올림포스 산인데,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그 신이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그래서 여럿이 모여서 놀고 있는데, 막 한참 신나게 놀고 있는데 그중 한 명이 늦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 파티를 연 신이 조금 기분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늦게 온 사람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하니까 이 파티를 연 사람이 하는 말이 이래요.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져버렸으니까 책임져.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는 말이에요. 자, 오늘 누구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 디오니소스 얘기할 겁니다. 디오니소스의 오늘 주인공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신이에요, 디오니소스가. 일단 뭐 되게 재미있는 캐릭터인 것 같아. 그리고 로마 신화에서는 디오니소스를 이제 바쿠스, 바카스라고 알고 있죠. 자양강장제. 그것도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 이제 따온 겁니다. 굉장히 유쾌 터지는 술의 신이죠. 디오니소스의 이야기가 꽤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디오니소스에 대한 설화 중에 몇 가지 소개하자면, 신들이 올림포스 산에서 살기 시작한 뒤에 아시아에서 온 이방인의 신이라는 말도 있어요. 신화가 원래 좀 하나의 등장인물을 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라면은 제우스의 아들이죠, 그죠? 디오니소스가 출생부터 이 출생 과정도 아주 남달랐어요. 디오니소스가 갓난아기 때부터 이제 우유를 먹어야 되는데 젖병 대신 술병을 먼저 집어들었던 애예요. 그러니까 이제 술의 신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항상 옆에 술을 끼고 놀면서 살았어요. 이제 놀러만 다녔어, 놀러만. 우리나라 옛말로 치면 아주 그냥 오빠는 풍각쟁이 같은 신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출생 얘기 좀 더 해볼 건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신이 되지 못한 인간들 익시온 편 했었어요. 기억나죠? 대충 기억날 거야. 안 봤으면 좀 보세요. 고맙습니다. 이때 설명을 좀 했었는데, 아빠가 이 제우스레기 덩어리가 인간인 이 세멜레와 바람이 났죠. 근데 이 바람이 난 이유는 왜냐면 이미 이 헤라와 결혼을 한 상태에서 만나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이 세멜레에게는 제우스가 자기 정체가 뭔지 숨기고 있었어요. 신인 걸 모르고 세멜레는 이제 사귀었던 거예요. 그죠? 사기당한 거야. 근데 이 사실을, 이 바람 피고 있는 거를 부인 헤라가 알게 됩니다. 헤라가 또 이제 이 남자가 또 기집질한다면서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헤라는 참 웃긴 게, 이렇게 보니까 제우스가 되게 바람둥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 번도 제우스를 혼내거나 막 그런 적은 없어요. 신들의 왕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항상 그 바람핀 여자들에게 가거나 그 태어난 자식들에게 해코지하는 식으로 복수를 많이 했었어요. 이번에도 찾아갔죠. 그냥 올림포스 산의 리벤지 오브 블러드가 시작이 된 거죠. 자기가
신인 것을 들키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걸 들키지 않게 세멜레에게 유모가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 대신 이렇게 돌봐주던 유모가 있었는데 유모로 변신을 해서 세멜레에게 탁 찾아갑니다. 그리고 세멜레에게 이런 말하죠. 막 이렇게 유모인 척하면서 세멜레야, 내가 너의 두 번째 어미잖니? 나의 말을 좀 들어보지 않겠니? 네 남친이 지금 남친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만나는 거냐? 뭐 사귀는 사람이 뭐 무슨 일 하는지도 모르고 뭐 연봉이 얼마인지 뭐 집은 있는지 뭐 이런 것도 모르고 사는 장소도 모르면서 뭐 어떻게 만나냐? 뭐 이런 걸 알려주지도 않는 거 보니까 제우스는 아무래도 바람둥이인 것 같고 너를 안 좋아하는 것 같다. 뭐 이런 말로 세멜레를 막 자극하는 거예요. 근데 세멜레는 이때 이런 얘기를 들을 때 헤라한테 제우스랑 결혼한 것도 아닌데 임신 6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는 상태였었어요. 이미 막 배가 막 불러 있는데, 그죠? 이런 얘기를 꺼내니까 어때? 불안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세멜레가 이 헤라의 계략에 속았죠. 그래서 그날 밤에 제우스를 만납니다. 제우스에게 이런 말이에요. 오빠, 나 부탁이 있는데 하나만 들어줄 수 있어요? 내가 오빠한테 부탁 잘 안 하자는 거 알잖아. 뭐 이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우스가 알았다 하고 막 오브 코스다. 너를 위해서라면 막 저 하늘의 북두칠성을 막 따라줄 수 있다. 막 이런 일 막 이렇게 막 터는 거야, 사발을. 콜 했어요. 정 못 믿겠으면 자기가 스틱스 강에다가 맹세를 하겠다라는 말까지도 합니다. 스틱스 강,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 뭐 스틱스 강 얘기 많이 나오는 거 알죠? 정확히는 몰라도 스틱스 강이 어떤 강이냐면요, 그리스 신화 세계관에서 이승과 저승의 사이에서 흐르는 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건너가면 저승이고 여기서 다시 건너면 이승이야. 그러니까 스틱스 강에다가 맹세한다는 얘기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은 이 강을 건너겠다는 거예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가 이 뜻입니다. 예. 여기에 맹세를 하고 안 지키면 죽어요. 이거는 제우스도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스틱스 강이 그만큼 이제 좀 파워가 있는 거죠, 이 맹세가. 그래서 맹세를 해버렸어요, 덜컥. 좀 이렇게 세멜레랑 더 친해지려고. 그러니까 이제 세멜레가 그때부터 말을 꺼내는 게 제우스 오빠, 오빠의 어떤 진짜 모습을 좀, 오빠의 이야기를 좀 해달라, 오빠의 모습을 보여달라, 이런 말을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우스가 그때서야 나 큰일 났구나. 나 이러다가 바람 피는 거 들키겠다 싶었어요. 나 제우스인 거 들키겠다 싶었어. 그래서 이제 제우스 당황해서 저기 세멜레 그거 말고 다른 건 안 돼? 세멜레 백 사줄까? 구두 신상 나왔다는데 그건 어때? 말을 돌리는데 세멜레가 안 돼 오빠, 왜 그래, 약속했잖아,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때를 쓰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정확하게 따져보자면은 세멜레라는 사람은 제우스가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해주고 뭐 집도 모르고 가족관계도 모르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배경을 좀 궁금해했던 건데 제우스는 자기가 혼자 찔려가지고 혼자 잘못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제우스가 이렇게 착각한 거예요. 얘가 나에 대해 대충 눈치를 챘구나 싶어서 더 이상 속일 수도 없겠다. 그래가지고 결국 자신이 그 올림푸스 신의 왕인 모습을, 제우스 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신들의 모습은요, 인간들이 함부로 보면 안 돼요. 왜? 신들에게는 후광이 있어요. 이렇게 막 선샤인한 빛들이 막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걸 사람이 보면은 빛이 너무 강해서 이 빛에 타 죽습니다. 더군다나 이 제우스씩이나 되는 이 아우라를 어떻게 버티겠냐고. 세멜레가 버틸 수가 없죠. 그래서 제우스의 후광에 타 죽어요, 그 자리에서. 그렇습니다. 자, 세멜레가 죽었어.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고. 세멜레는 임신 6개월이었단 말이에요. 이 애기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 애기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애기. 자, 그래서 이제 뭐 엄마가 죽었으니까 엄마가 죽는 장면이거든, 비 때문에. 이대로면 뱃속에 애기도 죽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때 제우스를 따라서 같이 세멜레 집으로 왔던 신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이제 제우스의 어떤 그 수행 비서 같은 건데 아들이에요, 헤르메스입니다. 헤르메스가 이 상황을 딱 보더니 갑자기 이제 세멜레 뱃속에 들어있던 애를 꺼냅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짓이 뭐냐면은 갑자기 제우스의 허벅지를 잘라요. 이 햄스트링에다가 그 꺼낸 애기를 집어넣어요. 헤르메스가. 그다음에 그 허벅지를 막 꼬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헤라 몰래 제우스의 이 허벅다리 인큐베이터 안에서 애가 이제 4달간 더 살다가 10달을 채우고 나타나게 됩니다. 태어나는데 얘가 바로 이제 오늘의 주인공, 요 애기가 디오니소스인 거죠. 기억나시죠? 디오니소스라는 이름 뜻이 2번 태어난 자예요. 디오니소스, 2번
태어난 자라는 말입니다. 합쳐서 디오니소스라고 하죠. 여기서 파생된 말이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뭐 듀얼, 듀오 뭐 이런 말들이에요. 두 번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면은 그죠? 여기서 다 파생된 겁니다. 허벅지 안에 있을 때야 뭐 모르고 감춰진 채로 이제 키울 수는 있겠지만 숨긴 채로 헤라한테. 근데 애가 태어나 버리잖아. 이렇게 태어났잖아. 그죠? 태어나니까 헤라가 이제 알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애가 있었어?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멜레 애가 태어났다는 생각에 헤라가 다시 이 분노의 여신 모드로 돌변하게 되죠. 그래서 티탄족 신들에게 형부랑 막 올케 막 큰언니 이런 애들한테 가서 이제 왜냐면 그 제우스의 이제 이모 삼촌들이니까 그래갖고 이제 티탄족 신들에게 찾아가서 디오니소스를 죽이고 다시는 태어나지 못하게 해달라는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티탄족 신들이 그래서 이 갓난아기인 디오니소스를 잡아다가 아니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씨 잘못은 지 남편이 했지 애를 막 이렇게 갈갈이 찢어요. 그래서 냄비 속에 넣어서 끓여 죽입니다. 디오니소스가 태어나자마자 또 죽었어. 하지만 제우스의 엄마도 티탄족의 신 중 하나였단 말이에요. 레아라고 하죠. 그래서 시간의 신인 그 크로노스의 부인인 건데 이 제우스 엄마가 디오니소스한테는 할머니가 되죠. 그래서 이 제우스의 부탁으로 다시 이 죽은 아기를 다시 붙입니다. 이렇게 붙여요. 냄비에서 꺼내가지고 그다음에 생명을 이렇게 불어넣어 주니까 디오니소스가 다시 태어나게 됐다 그래요. 그래서 원래 이 디오니소스라는 이름은 두 번 태어난 자이지만 사실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은 이때 일로 세 번 태어난 신이 되는 겁니다. 예, 디오니소스인데 되게 능글능글하게 생겼죠. 제가 이래서 좋아하는 캐릭터입니다. 이렇게 되게 어렵게 목숨 구해서 이제 세 번이나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제 잘 살게 됐는데 어릴 때부터 좀 술에 관심이 있었나 봐요. 뭐 술을 만들려고 한 것도 사실 우연치 않게 발명했다고 하는데 포도주스를 가지고 막 이렇게 실험 같은 걸 하고 있었대 어릴 때. 그러다가 발명한 게 포도주입니다. 와인의 시작이었던 거죠. 이때부터 이제 그 먹어보니까 좀 알딸딸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술을 이때부터 먹게 된 거야 애가. 젖병보다 술병을 먼저 집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디오니소스와 이제 옆에 있던 다른 애들이 이제 술 맛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모여가지고 친구들이 디오니소스를 따라다닙니다. 술 한번 얻어먹으려고. 그래서 약간 그 디오니소스와 아이들 같은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디오니소스의 술팸 같은 애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술 모임이었는데 항상 그래갖고 이게 디오니소스를 검색해보면 머리에 뭐 이렇게 쓰고 있다. 월계수 같은 거. 이게 포도나무 넝쿨이에요. 포도주를 만드는 기 때문에 이것들을 항상 친구들이랑 이렇게 막 몸에 두르고 머리에 쓰고 막 이렇게 다녔다 그래요. 디오니소스의 성격을 좀 알아보자면은 되게 외향적이었대요. 왜 그런 친구들 있지. 하루라도 집 안에만 있는 걸 싫어해. 그러니까 무조건 나가야 돼. 외출해야 돼 무조건. 그래야 살 것 같대. 집에 있으면 못 참겠대. 그러니까 디오니소스도 약간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우스의 아들인데도 다른 신들처럼 올림포스에서 살지 않습니다. 성격이 안 맞았나 봐. 항상 술팸들 데리고 온 세상을 여행 다니면서 살았다 그래요. 이건 좀 부럽네. 그죠? 근데 그 당시에 사실 이 또 윤리적 이런 게 없었단 말이야. 윤리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장치가 없다 보니까 뭐 법적 제도도 없고 애들이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술을 먹는 거야. 진탕 먹어봐. 어때? 아주 또 되는 대로 살면서 개망나니지 또 했겠죠. 또 그죠? 왜? 더군다나 제우스의 피를 물려받았잖아요. 충분하지. 디오니소스 레기가 또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아주 이 술팸들이 쾌락주의의 끝이었대. 정말로. 지금이라면은 절대로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그냥 그리스 신화 이렇게 사진 보면 대충 신들이 이렇게 대충 천 하나 이렇게 쪼가리 걸치고 다니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그것마저도 하고 있지 않았대. 그냥 맨 나체로, 그러니까 수십 명이 생각을 해봐. 수십 명의 애들이 단체로 맨 나체로 뛰어다니고 막 누워서 자다가 일어나서 술 먹다가 뭐 누구 보면 얘랑 사귀었다가 쟤랑 사귀었다가 막 동시에 만나고 뭐 니네 둘이도 사귀라 그러고 동물이랑도 사귀고 막 개판이었어. 지금은 불가능하죠. 하면 안 되는 거지. 이걸 막 수십 명이 단체로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것도 전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아주 그냥 가는 나라마다 이래버리니까 어때? 그 당시에 아테네 주변 지역들이 나라들이 아주 다 개판이 되겠지, 그지? 당연히 어때? 이 디오니소스와 아이들이 들어오면은 그 나라 입장에서는 얘네들을 굉장히 싫어하겠죠. 좋아할 수가 없잖아. 그 자기네 지역 그 백성들까지도 술에 취해서 막 술팸에 꼬드기고 막 이렇게 해서 데리고 다니고 해버리니까 좋아할 리가 없지. 그래서 처음에는 이 여러 나라에서
디오니소스와 아이들의 입국을 좀 막으려고 했었어요. 그러려고 해봤는데 이 술 맛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다 술팸에 가입을 하다 보니까는 디오니소스가 세력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나라에서 막으려고 해도 워낙에 대규모로 이동을 하니까 막을 수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나라에 들을 때마다 또 그 나라 사람들 또 이렇게 받아들이고 딴 데 가서 또 받아들이고 계속 불어나는 거야, 여행할 때마다. 골칫덩어리였었지 아주. 그러다가 이제 한 번은 에도니아라는 나라에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뭐 당연히 싫어하겠죠. 사람들한테 술 먹이니까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놀게 되잖아. 사고가 자꾸 생기고 하니까. 그래서 이 나라의 이 왕이 이제 리쿠르고스라고 하는 왕인데 이 술팸 애들을 한번 진짜 큰 마음 먹고 전부 잡아들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아주 나라를 망치려고 하는 집단이다. 싹 잡아들였어요. 근데 여기서 안타깝게 디오니소스는 놓칩니다. 인간이 신을 잡을 수는 또 없으니까. 예. 디오니소스가 또 웃긴 게 자기 좋다고 이렇게 막 따라다니던 애들이 다 잡혔는데 지만 도망쳤어. 도망쳤어. 디오니소스는 그때 그랬대요. 뭐 이 리쿠르고스가 지 친구들을 다 잡아가니까 화가 났겠지. 그래서 자기가 그 예전에 어릴 때 냄비에 삶아져서 죽을 때 살려준 그 레아 할머니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해요. 아 할매 나 여기 갔더니 이 왕이 내 친구 몰라 빨리 다 내려놔 나 밥 안 먹을 거야 친구들 다시 구해올 때까지 할머니가 알아서 해 짜증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했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리쿠르고스에게 복수를 하게 됐죠. 레아의 도움으로. 어떻게 했냐면은 리쿠르고스를 미치게 만들었대요. 정신 나가게. 어떻게 미치게 했냐? 항상 이 자기가 리쿠르고스가 포도나무를 돌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기 주변의 사람이나 물건들이 다 포도나무인 거야. 그렇게 보이는 거야. 환각이죠. 그러니까 포도주 만들었다고 또 이제 포도주 먹여가지고 복수를 한 거죠. 술에 취한 거죠. 아주. 가족도 못 알아볼 정도로. 그래서 리쿠르고스가 포도나무를 돌보는 일에 미쳐버립니다. 술에 취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어느 날 가지치기를 한다면서 이제 막 칼 들고 이제 나무를 막 자르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얘 눈에는 나무였지 실제로는 지 아들이었던 거야. 그래서 결국 자기 손으로 자기 아들을 이렇게 잘라서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복수를 당했죠. 이 장면을 보고 근데 올림포스 산에서 이렇게 신들이 보고 막 사람들이 막 갑자기 죽어나가니까 놀랬어. 이 리쿠르고스를 보고. 아니 이 미친 왕새끼가 지 아들을 죽인다고. 그래서 이 나라에 저주를 겁니다. 신들이. 그래서 식물이 자라지 못하게 됐다 그래요. 이 나라가. 근데 사실 디오니소스가 다 놔가지고 나라를 망가뜨리길래 잡아들였더니 보복을 당한 거잖아. 신한테. 근데 이 왕은 잘못한 게 없잖아요. 솔직히 따져보면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그런데도 이 신들이 저주를 내린 거 보면은 진짜 그 당시 어떤 그리스 신화가 사실 사람들의 손에서 쓰여진 거고 입에서 전달된 거니까 그 당시 그 당시의 나라 사람들의 인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건데 어떤 귀족들의 입장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굉장히 하찮은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게 자기가 잘못해놓고서도 반항을 하면은 죽이고 이러한 이야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 나라 왕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이제 막 사람들 죽이고 막 이러니까 나라가 또 이상해지고 신하들이 이 저주를 풀기 위해서 왕을 탄핵시켜요. 이 일이 있고 나니까 탄핵시켜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반란이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그 귀족들이 왕을 산으로 끌고 가서 말발굽에 이제 짓밟혀 죽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리쿠르고스는 되게 불쌍한 왕이에요. 열심히 하려고 했던 건데 디오니소스 이간질에 당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사실 디오니소스의 이미지와 좀 반대되는 느낌이 많이 날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디오니소스는 약간 좀 재밌는 캐릭터였어요. 근데 진짜 간사하기도 하고 좀 못돼 먹은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올 겁니다.